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올해로 4년 차인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댁이랑 연 끊고 사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도 결혼 초에 어머님과 대판 싸웠던 기억이 있어서 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왔어요. 솔직히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와 싸웠다고 표현하는 게 올바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크게 부딪혔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님과 저는 처음부터 소위 삐걱거렸다고 해야 할까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어머님이 제 길을 꺾어놓으려 하셨기 때문이에요. 일단 제가 어쩌다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짧게 해보자면 저희 부모님은 조부모님과 외조부모님의 인연으로 반강제로 결혼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양가 모두 사업을 하다 보니 무슨 재벌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인연을 맺어두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대요. 그런데 저희 친정어머니 같은 경우 여행을 좋아하시고 한마디로 자유로운 영혼이시거든요. 반면에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는 당신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얌전하고 살림자라는 그런 아내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결국 양가 어른들의 바람과 달리 두 분은 제가 11살일 때 이혼을 하시고 이후로 저는 아버지와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가 저를 나몰라라 하신 건 절대로 아니고요. 이후로 두 분이 친구처럼 왕래하시며 사셨기에 저도 어머니가 없다는 그런 서러움이나 아쉬움은 없어요. 비록 두 분이 함께는 아니지만 그래도 각자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게 어떤 건지 저에게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두 분의 이혼이 아주 상처로만 남은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막상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제가 생각보다 결혼 자체에 부정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꼭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했다가 후회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더 컸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남편에게 사귀자는 고백을 들었는데 사실 남편이란 사람이 싫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결혼은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괜찮냐고 물었더니 상관없답니다. 자기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하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했지요. 그런데 남녀 사이라는 게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 생각이 없다곤 했지만 2년 남짓 사귀면서 크게 다투는 일 없이 즐거운 시간만 함께하다 보니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제 마음의 변화를 눈치챈 건지 남편이 먼저 정식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자기가 나이도 있고 하니 결혼해서 하루빨리 아이도 낳고 안정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면서요. 그리고 고민 끝에 저는 그 프로포즈를 승낙했네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남편과 저 두 사람만 좋아서 되는 일은 아니더군요. 처음 시댁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상견례 자리는 아니지만 그만큼이나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가 되겠다는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는 제가 이혼 가정의 딸이라는 걸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셨습니다. 친정부모님이 제 나이가 몇 살 때 무슨 이유로 헤어지신 건지 꼬치꼬치 캐물으셨고 덧붙이시기를 당신도 아버님이랑 살면서 속상하고 힘들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저희 친정부모님이 마치 인내심도 끈기도 없어서 가정이 깨졌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는 바보같이 그 말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처럼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 만났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건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까놓고 말하자면 하마터면 그때는 거의 친정부모님을 원망할 뻔했다니까요. 그렇게 불편한 만남을 끝내고 저는 솔직히 이 결혼은 물 건너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 어머님하고 잘 지낼 자신도 없었고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은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달라질 일이 아니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정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시부모님이 우리 결혼을 허락해 주셨다며 아주 방방 뛰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지 못한 남편의 말에 놀란 제가 갑자기 왜 허락해 주신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고 뭐 그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저희 잘난점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그런 점들을 이야기했더니 어머님이 조건 한 가지를 내거시면서 허락을 해주셨다나요. 그리고 그 조건이라 함은 1년간의 합가였습니다. 아무래도 친정어머니가 안 계셨으니 제가 배워야 할 걸 다 배우지 못했을 거 아니냐며 이참에 당신이 이것저것 가르칠 건 가르치고 가풍도 익히면 좋지 않겠냐고 하셨다나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무슨 허락인가 싶을 정도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기쁜 마음보다는 짜증이 더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합가는 싫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보시기엔 내가 많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거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신혼 초부터 합가는 아닌 것 같다고. 그런데 남편이 정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냐면서 자기랑 결혼하기 싫은 거냐입니다. 그게 아니면 1년만 참아주면 안 되겠냐고. 제가 시집살이 같은 걸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게끔 자기가 잘하겠다고요. 친정아버지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니 친정아버지도 전에 없이 착잡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다 당신 탓인 것 같다며 미안하단 말씀을 몇 번이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축 처진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번 결혼이 깨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런 과정이 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관문이구나 싶대요. 그래서 남편에게 딱 1년만이라고 대신 1년 동안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때 혼인신고도 하고 분가 후에는 집도 친정 근처에 얻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런 건 전부 다 저 편할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머님이 내 것인 조건을 수락하고 남편과 결혼을 했네요. 그리고 합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제 발등을 스스로 찍었다는 생각을 정말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식사 시간마다 정말이지 치사하고 더럽다는 생각에 몇 번이나 상처를 받았어요. 일단 저는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지만 어머님이 가풍을 익혀야 한다는 핑계로 새벽 4시 반마다 저를 깨워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게 하셨는데 제가 운영하던 학원은 10시에 끝났지만 이후로 저는 아이들 교재며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다 보니 자는 시간은 한두 시나 되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이건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새벽 4시만 넘어가면 어머님이 문자로 아직 자니 언제 일어날 거니?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침 준비가 끝날 때쯤이면 그제서야 남편과 아버님이 기상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머님까지 세 사람이 식사를 하는 동안 저더러 아침 준비하며 나온 그릇이며 냄비, 후라이팬 같은 것들을 설거지하게 하셨지요.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해도 설거지를 마칠 때쯤이면 가족들 식사가 끝나가니 또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이기 일쑤였고요. 그러면 어머님은 그건 냅둬. 내가 이따 할게 하시지만 그 말이 그 뜻이 아니라는 건 7살 먹은 어린애도 눈치챘을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진짜 욕이 올라오는 걸 꾹꾹 눌러 참고 분노에 설거지를 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남편이란 작자는 그러는 동안 뭘 했냐고요? 뚫린 입이라고 자기야 냅둬 내가 할게 그러거나 자기도 그냥 와서 밥 먹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나마도 한 달쯤 되니까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만요. 그러다 한 번은 친정아버지가 한약을 해주셔서 삼시세끼를 챙겨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 준비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대신 저도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더러 너는 왜 하시길래 저도 밥 먹으려고요. 했더니 약간 황당하다는 식으로 밥이 없다는 거예요. 식탁에 퍼놓은 이 김나는 밥을 방금 한 사람이 전데 밥이 없다니까 어이가 없었지요. 가족들 먹을 저녁밥까지 넉넉히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이 제가 지금 밥을 먹으면 저녁에 부족할 수도 있다면서 횡설수설. 그러자 이번엔 남편도 이상하다 싶었는지 어머님더러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밥이야 이따 또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평소와 달리 어머님이 밥을 푸고 계셨습니다. 웬일로 어머님이 퍼주시는 밥을 다 먹어보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제 밥그릇은 좀 전에 어머님이 계란찜 하셨던 그릇이더라고요. 계란찜 퍼서 옮기고 국물만 남은 그 그릇에 제 밥을 퍼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을 보니 순간 얼마나 서럽게 눈물이 나던지. 그래서 제가 밥 안 먹겠다고 먼저 자리를 일어섰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 밥그릇을 들여다보더니 아침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크게 어머님께 화를 냈습니다. 무슨 개밥도 아니고 이런 데다가 밥을 퍼주느냐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당황해하시며 당신은 그렇게 먹는 게 가장 맛있어서 그랬답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뭘 그런 걸 가지고 우냐면서 유난이라고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는 방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저더러 미안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당신 집 가풍이냐고 그랬어요. 가풍 익히러 들어와서 살라더니 사람을 무슨 종부리듯 하고 먹는 걸로 구박이나 하고 이렇게 치사하고 쪼잔한 집구석이었냐고 그간 어머님께 당한 서름을 남편에게 퍼부어버렸지요. 그리고 결국 며칠 뒤 기어이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이 식사 시간마다 저 대신 설거지를 자처하고
제 밥그릇도 멀쩡한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심통이 나셨던 모양이에요. 복날도 아닌데 삼계탕을 했다면서 주말에 어디 가지 말고 다 같이 점심이나 먹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 넷인데 겨우 2마리 삶아 놓으셨습니다. 그래도 뭐 거기까지는 크게 마음 상하지 않았어요. 막말로 달인에게 날개네개니 내 목도 있겠거니 했달까요. 그런데 어느새 달인에게 중 2개가 남편 그릇에 옮겨가 있고 어머님이 맨손으로 살을 바르고 계시대요. 다른 다리 2개는 아버님 그릇에 가 있고요. 그리고 날개는 남편 2개, 아버님 어머님 1개씩. 저한테는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애 가지려면 몸매 관리해야 하지 않냐면서 국물 시원하니까 거기다 밥 말아 먹으라며 그리고는 닭모가지를 주시대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그릇에 손도 대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왔어요. 방에 와서는 그냥 무턱대고 짐부터 싸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이때는 그냥 이 집에서 빨리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이혼이니 뭐니 그런 건 고사하고 그냥 일단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어요.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친정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주하는 친정아버지 목소리에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아빠 나 좀 데리러 와줘. 친정아버지가 무슨 일이냐며 일단 알겠으니까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랍니다. 친정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런가 감정은 더더욱 격해져만 갔고 이러다간 부엌에 있는 인간들이 듣겠구나 싶어서 방문을 잠궜어요. 그리고 얼마 후 지 마누라가 어디 갔는지 관심도 없던 인간이 밥은 다 처먹었는지 저를 찾더군요. 밥도 안 먹고 방에서 뭐 하냐고 나와서 밥 먹으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 옆에서 하시는 소리가 냅두라고 배가 불러서 저런다고 아주 오냐오냐 해주니까 어디까지 기어오르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나요. 그리고 한 1시간이나 지났을까. 방문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우리 딸 어딨냐는 친정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바로 방문을 열고 아빠 하면서 뛰쳐나갔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어이없다는 듯 어머님과 남편이 바라보더니 저한테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 그리고 친정아버지까지 모여앉게 되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했으면 무슨 일인지 이유를 말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으셨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하나부터 10까지 그간 제 마음에 응어리처럼 맺혔던 모든 일들을 끄집어냈습니다. 제육볶음해놓고 저에게는 양파와 양념만 퍼주셨던 일부터 시작해서 오죽하면 제가 결혼생활 반년 만에 5kg이나 빠졌겠어요. 그리고 오늘만 하더라도 닭이 2마리인데 왜 저는 닭모가지만 먹으라고 주셨냐고 따지면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좀 참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남편에게 네가 제일 나쁜 X라고 퍼부었지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2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떠셨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강서방 이게 다 사실이냐고 물으시대요. 남편도 양심은 있는지 차마 저희 친정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질 못하고는 죄송하단 소리만 연신해댔고요. 그러자 그 꼴은 또 보기 어려우셨는지 어머님께서 저더러 아니 넌 하고 운을 띄우셨는데 그 순간 저희 아버지가 여기 너가 어딨냐면서 어머님더러 왜 남이 집 딸한테 너너 그러냐고 내가 사위한테 너너 하면 좋겠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한마디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네요. 일단 아버님은 원래도 집안일에 관심도 없으시고 어머님이 저를 음식으로 박대하는 건 잘 알고 계셨거든요. 이따금씩 저한테 네가 좀 참아라. 성격이 원래 저 모양이다 그런 말씀 정도만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머님더러 그러니까 작작 좀 하지. 이럴 줄 알았다면서 면박을 주시더니 저희 아버지께는 죄송하게 됐다며 먼저 자리를 피하시대요. 그리고 그런 아버님의 모습에 망연자실한 어머님이 저희 친정아버지더러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차라리 말을 마시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제 버릇도 고쳐주고 훈육 차원에서 그랬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들으신 친정아버지는 내 딸이 어디서 데려온 강아지도 아니고 무슨 버릇을 고쳐주고 훈육을 하느냐면서 더 크게 화를 내셨지요. 그리고는 남편더러 저랑 갈라서라고 너 같은 계엑스한테 내 딸 못 준다고 하시대요. 그래서 저 먼저 짐 싸서 친정으로 왔는데 이틀 뒤 남편이 자기 짐도 전부 다 빼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시부모님하고 아주 연을 끊었다면서 제가 자기를 버리면 자기는 정말 갈 곳이 없다면서요. 그리고 처음엔 당연히 그런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상황 수습을 하려고 대충 둘러대는 헛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머님한테 미친 듯이 전화가 오면서 저더러 어디로 당신 아들을 빼돌렸냐입니다. 그리고 아버님께 연락을 드려보니 남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남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집안일 특히나 부엌일은 전부 다 남편이 도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신혼 초에 제가 어머님께 당한 걸 생각하면 정말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면서 이제부턴 자기가 하겠다더니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적어도 저는 시댁하고 더는 왕래가 없습니다. 남편이 다시 왕래를 시작한 건 저희 애가 태어난 이후예요. 둘이 상의 끝에 그래도 애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안부 정도만 묻고 지내기로 한 거지요. 그리고 참고로 남편이 시댁에다가 한 번만 더 제 비위를 거슬리게 하면 그땐 정말 평생 안 보고 살겠다 했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뿐인 손자도 안 보여주겠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 시부모님은 제 눈치를 살피며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는데 솔직히 그간 맺힌 마음을 떠나서 어떨 때는 안쓰럽기도 하다니까요. 그래도 일단 제가 너무 편해서 그런지 구태여 나서서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남편과 애와 그리고 친정아버지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